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신용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용장에 대한 조항별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예. 신용장 각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 처리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이 신용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식이 통일이 돼 있어요.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국가, 어느 은행에서 발행하든지 간에 양식은 동일하다. 다만 이 신용장의 내용이라는 게 대개는 셀러와 바이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작성했던 그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신용장은요, 구성을 보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두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통지 안내문이에요. 통지 안내문. 그러니까 누가 작성을 했을까요? 이거는 개설은행이 보내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만약에 한국이 수출 국가다. 여러분들이 수출하는 수출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 거래은행 그 은행에서 통지에 대한 그 안내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자는 누구다?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통지은행은 누가 정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바이한테 알려주면 돼요. 언제까지? 신용장이 개설되기 전까지 편하실 때. 편하실 때, 야, 이번에 나는, 나한테 통지해 줄 때는, 한국에 있는, 뭐, 신한은행 잠원동 지점으로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통지, 예, 안내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여기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신용장 본문이에요. 여기부터가 신용장 본문인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까지.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개설은행이 보내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보낸다고 그랬나요? 스위프트 방식으로. SWIFT. 스위프트가 뭔가요? 말씀드렸었는데 국제은행 간 자금통신망. 은행끼리 쓰는 전용 통신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인터넷 통신망이죠. 뭐 그쵸. 예. 그래서 전용망이에요. 전용망.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내온다. 그 다음에 똑같다. 형식이나 그 다음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용장 하나만 해설을 잘 들으시게 되면은요. 잘 들으시게 되면 신용장 보시는 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정해야 되는 양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약 내용에 따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그 기재사항만 조금씩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통지 안내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뭐 통지 안내문은 뭐 특별히 신경 써서 볼 건 아니에요. 근데 통지 안내문에 대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내가 통지은행이다.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통지를 하는데 그 내가 받은 신용장의 중요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수출사항은 너고 뭐 수출자 너고 그다음에 연락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쭉 그다음에 신용장 번호라든지 뭐 신용장 금액 이런 것들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써준다. 근데 통지 안 되면 이거는 은행별로 이건 다른 거예요. 은행이 뭐 알아가지고 뭐 자기 양식대로 그냥 출력해가지고 보내주는 거니까 은행마다 기재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거의 비슷하죠, 뭐 거의 비슷해요. 통지 안내문이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통지 안내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만 볼게요.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HSBC Trade Service. 그래서 HSBC 홍콩 앤 샹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이잖아요. 그죠? 이거 홍콩 은행이잖아요. 홍콩의 은행인데 예. 이 은행의 한국 지사. 여기 보시면 주소가 예, 통지은행 주소가 이렇게 교보 빌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공교롭게도 이 수출자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이 HSBC,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고 HSBC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HSBC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HSBC 수출상이 거래하는 주거래은행, 통지은행, 이건 통지은행이에요. 어드바이징 뱅크. 그래서 이렇게 은행명, 그 다음에 은행 주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 전화번호 이렇게 이제 쭉 써왔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엑스포트 디파트먼트에서 은행의 수출부, 예, 수출계 그쪽에서 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New DC Advice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DC라는 거는 Documentary Credit, Documentary Credit 우리 배우셨죠? Documentary Credit이 뭔지 화한 신용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 화한 신용장이니까는 이거는 상품의 거래를 하는 사용된 신용장이구나. 그런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되게 다 그냥 다큐멘터리 크레딧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경우 상품 거래하는 거지. 뭐 특별한 경우나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그냥 신용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로운 신용장을 통보한다. 그래서 수출상은 이 회사고 여러분들 회사 이름 여기 써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버를 써줬고 그 다음에 번호 그 다음에 Dear Sir 해서 또 신용장 번호는 몇 번이다 라는 걸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써준 거고요. 나중에 신용장 본문에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요거는 신용장 금액 for 요 금액 그 다음에 issued by 개설은행을 표시해 준 거예요. 홍콩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홍콩.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도 개설은행과 그 다음에 통지은행이 HSBC예요. 이것도 우연이죠, 뭐, 그쵸? 아니면 일부러 맞췄을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좀 편한 면들이 있으니까 송금하고 받고 뭐 하는 데 있어서도.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통지 안내문 본문. 예, 안내문 본문. 그래서 we advise receive the attached documentary credit.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we는 누굴까요? 이건 통지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통지은행은 통지한다. 예. 뭐를요? 신용장 받았음을 통지한다. 받았음을 통지한다. 그런데 please check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redit immediately. 빨리 이 신용장의 terms and conditions 하는 건 뭐예요? 신용장의 여러 조항들, 조건들을 빨리 체크해라. 그리고 체크하세요. 그리고 and please note that. note 하는 건 뭔가요? 알고 계십시오. 아세요? 알고 계세요. 뭐를? we는 누구예요? 통지은행. We are unable to make any changes. 우리 통지은행은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습니다. Without the issuing banks authority. 개설은행의 어떠한 그 허가나 뭐 허락이나 인증이나 확인이나 이런 거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 신용장의 어떤 변경, 조건 변경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용장 조건 변경 배우셨죠? 그쵸? 예. 조건 변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개설은행이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따라서 should any of its terms or conditions be unacceptable. 만일 이거 should any니까 만일이에요. 만일 should any of its는 신용장의 조건들이 be unacceptable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수출자인 당신이 확인해 봤더니 뭔가 이거는
잘못했어. 신용장 내용이. 그래서 조건 변경을 해야 되겠어. 예를 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는 뭐 계약 내용하고 다르다든지 뭐 오탈자가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조건별로 이 상충이 일어난다든지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어쨌든 조건 변경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의역하면. Please contact the opener. 오프너는 누굴까요? 이건 개설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은행을 직접 접촉하십시오. 왜요? 뭐 하려면 with a view 이런 목적으로 obtaining a suitable amendment. 그래서 적절한 조건 변경 신용장을 받고 싶다면 빨리 개설은행을 컨택하십시오. 그렇죠? Without delay. Without delay to be advised to us.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빨리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는 거죠. 의역을 하면. 그 다음에 You are not entitled to reply on any communications or any discussions at any time with us.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어멘드에 대해서는 집중하세요. 우린 단순히 통지만 하는 겁니다. The issuing bank or the opener as in any way amending this credit.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issuing bank나 오픈하는 오프닝 뱅크는 신용장의 어멘드에 관해서 그쪽에서 충분히 알아서 할 일이고 save to the extent that the credit has been amended in writing under an advice signed by our authorized signatory. Your attention is also drawn to Article 4 and 4 of UCP 600. 그래서 이러한 조건 변경에 관해서는 UCP 600 조항 4번, 5번 이쪽에서 정한 바대로 써있는 바대로 그대로 우리도 나중에 조건 변경된 신용장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이해가 되셨죠? 무슨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난 단순히 통지만 한다. 통지은행은 단순히 통지만 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멘드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개설은행에 어멘드를 해라. 그 다음에 어멘드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 그때 다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예인들은 읽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론 서술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은행마다 통지은행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여기저기 많은 은행에서 되게 뭐 은행에서 다 받아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용장을 통지를 받아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this advice is subject to 이건 이제 subject 하는 거는 무엇을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이 신용장의 준거법은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줄이면 뭐예요? UCP 2007년도에 개정된 UCP 600이 이 신용장의 준거법이다. 그래서 보면 지난 그 신용장을 제가 이제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용장 우리 강의 말씀드리면서 UCP라는 신용장 거래할 때는 UCP를 따라야 되는데 이 UCP라는 거는 강행법은 아니고 관습법에 가깝다. 어떤 게임의 룰이나 규칙이다. 따라서 모든 신용장에는 준거법으로서 UCP가 반드시 명기가 돼야 된다. 이 신용장은 UCP를 따른다. 이렇게 딱 써 있어야지만 UCP의 모든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를 하게 되고 분쟁이 생겨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결을 본다. 그쵸?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인커텀즈도 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인커텀즈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This advice constitutes a documentary credit issued by the above bank and 그래서 이 신용장도
개설은행이 뭐 발행한 그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구성이 되며 and sheet presented with document draft for negotiation payment acceptance. 그리고 만약에 여기 negotiation 매입이나 지급이나 아니면 인수,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오고자 한다면 반드시 서류와 그 다음에 이 환엄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전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장 중에서도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전문 별거 아니죠. 시간 없으시면 안 보셔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설을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처음에 이렇게 딱 보시면 이거 또 뭔 얘기야?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참고 삼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정리해 드릴게요. 신용장을 발행하는 방식은 스위프트다. 은행 간 자금통신망, 전용망을 통해서 발행이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와요? 여러분들이 바이한테 알려준 여러분들의 주거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지은행이죠. 통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가서 받아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은 이렇게 통지 안내문과 그냥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통지 안내문은 누가 작성한 거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해주는 통지은행이. 개성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공부할 그 본문은 이제 그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은행부터 들어온 거다라는 거죠. 통지 안내문에 들어간 내용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통지에 대한 내용. 나는 단순히 단순 통지만 한다. 그 다음에 어멘드 할 일 있으면 개성이 직접 해라. 나는 그럴 권리가 없다. 전혀 관여도 안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멘드 통지가 오면 어멘드된 신용장을 발행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